바로바로 물어봐요. 네. 자, 일단 선대를 할 건데 선대가 어떤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과목이에요? 뭐 공부하는 과목인 것 같아요? 벡터요. 벡터. 또 또 벡터에서 벡터 원본을 공부하겠죠? 수학에서는 뭔가 두 집합이 있으면 두 집합의 관계를 좀 많이 생각해요. 그럼 그 관계는 함수로서 표현이 되거든요. 그 함수가 행렬이에요. 근데 행렬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게 일단 나중에는 뭐 같다고 배울 거지만 선형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벡터 공간이고 행렬이고 선형사상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걸 공부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벡터가 뭐였어요? 그냥 이게 뭐 틀려도 되니까 자유롭게. 벡터가 뭐였어요? 방향과 길이. 방의 크기 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고 있죠. 그건 이제 틀린 정의예요. 방향이 뭐예요? 방향의 정의가 뭐예요? 가고 있다 그쪽으로 가고 있다. 그쪽의 정의가 뭔데요? 가고 있다는 건 또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뭐 너무 주관적인 뜻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벡터 공간이라는 걸 수학자들이 그러면은 생각했는데 이거는 방향 크기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그냥 무언가 되는 어떤 집합을 벡터 공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은 그 벡터 공간이 뭔지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그러면 일단 벡터 공간을 얘기하기 전에 벡터 공간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행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책을 좀 따라가면은 이제 행렬이라는 거는 뭔가 수들이 나열이죠. 그렇죠? 수들이 나열인데 이거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1, A2, A3, A4랑 A1, A2, A3, A4가 같아요. 집합으로서 A2, A1, A2, A3, A4랑 행렬로서 A1, A2, A3, A4 같아요? 아니. 왜 다르죠? 똑같이 4개 원소 있잖아요. 순서를 고려. 순서 고려. 뭐 이것도 그냥 그러면은 그냥 내가 수열이라 생각하면은 이것도 AI라고 해서 I가 1, 2, 3, 4에 들어오면 이것도 순서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걸로는 순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행렬을 볼 건데 행렬이라는 건 일단 수들이 나열이긴 해요. 그 다음 우리는 지금부터 F라는 거를 복소수 혹은 실수라고 할 거예요.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뭔지는 이제 잘 몰라도 되는데 뭐 이거 이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는 이제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행렬을 좀 살펴보면은 A11, A12 땡땡땡, A1N, A21 땡땡땡, AM1 땡땡땡, AMN이 있겠죠. 그럼 얘는 M by N 매트릭스죠. 우리는 행렬이 있으면 뭘 생각했어요? 행렬끼리 덧셈을 생각하게 됐고 행렬끼리 곱셈을 생각하게 됐죠. 근데 우리가 살펴보면은 M by N 행렬이랑 K by N 행렬을 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못하죠. N이 K라는 조건 하에서는 할 수 있죠.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걸 지금부터 살펴볼 거란 말이에요. 이제 쭉 공부하면서 그 이유를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행렬이라는 대상을 딱 가져오면은 그게 어떤 조건 하에서 같은지 다른지부터 살펴야 돼. 수학에서는 무조건 그러거든요. 뭔가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과 같은 녀석들을 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A를 어떻게 쓰냐면은 AIJ라 쓰고 B를 BIJ라 쓸게요. 그러면은 A는 B라는 건 뭐예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쓸 거예요. if and only if라고 줄여서 if라고 쓸 거예요. 이건 어떤 조건의 의미예요? aij는 bij for all ij죠. 맞죠? 이게 우리 행렬의 정의였어요. 그리고 행렬의 덧셈 어떻게 정했어요? a 플러스 b는 어떻게 정했죠? 좀 쉽다. 어떻게 정했어요? aij 더하기 bij 원소별로 정했죠? 이 우리가 엘리먼트 yz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클럭와이즈가 시계 방향이라는 뜻이니까 엘리먼트 yz는 원소별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더 ca는 어떻게 정했어? a에 대한 상수곱 이 어떻게 정했죠? 한번 불러봐요. c 곱하기 aij로 정했죠. 이건 뭐 되게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이것도 엘리먼트 yz로 정했죠. 자 그러면은 좀 이제 복잡한 게 남았어요. a가 n by n 매트릭스고 b가 n by l 매트릭스예요. 그러면은 a, b는 몇 by 몇 매트릭스예요? n by l 매트릭스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됐어요? 정의가 일단 CIJ라고 돼 있을 거예요. CIJ는 어떤 식으로 표기되냐면은 시그마 J는 1부터 N까지 AIJ, BJK 이렇게 정의됐어요. 일단 이건 뭐 이게 의미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은 요것만 살펴볼게요. 이까지는 뭐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왜 이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었냐? Y가 궁금한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또 이제 좀 살펴보면은 0행렬이란 거는 0은 이제 어디서 사는지 꼭 알아야 돼요. 0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DIJ인데 단 DIJ는 0 for all IJ에 대해서 다 0이었죠? 다 쉬운 얘기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이너스 A는 어떻게 정의되죠? 마이너스 1 곱하기 A로 정의되고 A 마이너스 B는 A 더하기 마이너스 B로 정의가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또 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뭔가 이제 그 선행대수와 군 3페이지 쌤도 책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3페이지에 보면 뭔가 기본적인 성질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A, B, C라는 행렬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잘 정의됐다 쳐봐요. 이게 예를 들어서 M by N, N by L, L by K라고 쳐봐요. 그럼 이거는 N by K죠. 근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일단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린 연산을 한 번에 2개밖에 못 하잖아요. 3개 연산 할 수 있는 거 사람 없거든요, 이 세상에. 한 번에 2개씩밖에 못 하는데 이게 A, B를 먼저 곱하고 C를 곱하나 A에다가 B, C를 먼저 곱하나 이 2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없어요. 없죠. 근데 왜 없을까요? 그런 것도 볼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 식을 전개하면 되는데 식은 전개 안 하고요. 이제 이제 그래서 뭔가 기본적인 연습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 연습 문제들을 숙제를 내줄 건데요. 그리고 이제 쭉 책들을 보면은 이제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트레이스라는 게 나와요. 트레이스는 바로 정의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이거는 n by n 매트릭스에 대해서만 정의가 돼요. ai를 다 더한 걸 의미해요. 이건 어떤 의미죠? 이렇게 있으면 요 방향을 다 더하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연습 문제 유명한 연습 문제인데요. AB-BIA가 항등 행렬 IN 그러니까 이거는 1, 0, 0, 0, 0, 1, 0, 땡땡땡 0, 땡땡땡 1 이렇게 되는 어떤 행렬이 존재할까요? 연습 문제. 굉장히 쉬운데 트레이스 성질을 바로 알면 바로 풀 수 있거든요. 트레이스 AB는 트레이스 BA랑 똑같아요. 그럼 정답 나왔죠? 트레이스에 AB-BA 있죠.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더하는 시그마니까 어쨌든 대각성분 더하기니까 얘는 빼기를 자유롭게 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트레이스에 AB 마이너스 트레이스 BA죠. 근데 얘는
트레이스 AB 빼기 트레이스 AB죠. 근데 얘는 0이 나와요. 근데 IN은 어떻게 돼요? 1, 1 이거 나머지 다 0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스 IN 얼마 나와요? N 나오죠. 네. 두 개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런 행렬은 존재하지 않아요. 되겠습니까? 이런 연습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A 트랜스포즈도 한번 볼 거예요. A 트랜스포즈는 A의 JI입니다.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볼 수 있는데, 이제 자 2x2 행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얘를 A, B, C, D라고 하죠. 그럼 우리 고등학교 때 케일리 해밀턴 정리 이런 거 기억나요? 네.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A가 이렇게 생겼을 때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A 마이너스 플러스 AD 마이너스 BC의 I2가 0이라는 얘기였잖아요. 기억나죠? 뭔가 들어본 것 같아요. 기억나요? 처음 들어봤는데요. 처음 들어봤어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고 이런 정리가 있거든요. 요 모든 2차 행렬에 대해서 다 성립해요. 뭐 전개를 해보면 다 성립하거든요. 근데 요 부분은 뭐예요? 트레이스 A죠. 요 부분은 뭔지 기억나요? 디터미넌트 A죠. 그래서 요 식이 A 제곱 마이너스 잠깐 적었는데 트레이스 A의 A 플러스 디터미넌트 A의 I2가 0이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왜 성립할까요? 그 다음에 3x3에서는 4x4에서는 10x10에서는 100x(n)(n)에서는 그런 거 궁금하잖아요. 그런 걸 쭉 공부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역행렬이란 걸 얘기를 할 건데요. 어떤 역행렬을 뭐 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A가 이렇게 쓸게요. M, N, N, R이란 거는 얘는 뭐냐면은 성분들이 실수인 N by N 행렬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잘 이해 안 돼요? 아니요, 무조건 정방일 때만 이렇게. 아니요. 정방일 때만 역행렬이 성립, 역행렬이 있어요. 수학적으로는. 성분들이 실수인 n by n 행렬을 쓸 거고, 뭐 n by n이면은 여기 m 라지 m에다가 m, n, r이 되겠죠? 그런 거는 노테이션을 이제 그냥 자유롭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은 어떤 b가 존재해서 이그지스트는 이렇게 써요. AB가 BA가 되면서 IN이 된다. 자, 요게 이제 역행렬의 정의예요. 그럼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궁금한 게 있죠. 존재하냐? 그러니까 언제 존재할 거냐? 두 번째, 존재한다면 어떻게 생길 것이냐? 세 번째, 존재한다면 유일할 것이냐? 이런 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유일성은 바로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역행렬 하나밖에 없어요? 역행렬 두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BC가 A의 역행렬을 쳐봐요. 그럼 우리 앞에서 요거 얘기했죠. 어딨지? 요거 얘기했죠. 요 ABC는 ABC고 A의 BC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요걸 가져다 쓰는 거예요. BC가 A 역행렬이라면은 CAB라는 행렬 곱을 해봐요. 얘는 어떻게 돼요? C에다가 AB죠. 근데 AB는 뭐 역행렬이니까 C에다가 I가 되겠죠. 그러니까 C가 돼요. 근데 또 CAB는 뭐랑 똑같아요? C에다가 A에다가 B를 곱한 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IN에다가 B가 되겠죠. 그러면은 B가 되겠죠. 결국 두 개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오케이? 두 번째, 항등행렬. 존재하는가?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이건 뭐 좀 철학적인 얘기지만 일단 넘어가면은 하나밖에 없는가?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하냐? 자, IN과 IN 프라임이 항등행렬을 쳐봐요. 항등행렬의 정의는
E에다가 A를 곱한 게 A에다가 E를 곱한 거랑 이게 똑같이 A가 나오는 게 항등률 정의예요. 뭔가 어디서 본 거 같죠? 그러면 I랑 IN 프라임이 항등열이면은 IN이랑 IN 프라임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IN이 항등열이니까 얘는 IN 프라임이 나오겠죠, 정의에 따라서. 맞죠? 근데 IN이랑 IN 프라임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IN 프라임도 항등열이니까 IN이 나오겠죠. 똑같죠? 항등열도 존재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역행열이 일단 존재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 역행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쭉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연습 문제가 9페이지에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풀어보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여러 가지 오늘 용어들을 설명할 건데, A라는 행렬이 있으면은 A가 A의 트랜스포즈와 같다면 얘를 시메트릭이라 불러요. 이런 거죠. 1, 2, 2, 8 이런 게 A 트랜스포즈 하면 어떻게 돼요? 1, 8은 그대로 남아있고 2랑 2가 바뀌죠. 네. 그러면 얘는 그대로 자기 자신 그대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A랑 A 트랜스포즈랑 똑같으니까 얘는 시메트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의미는 정말 자명하죠.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란 거예요. 네.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많이 봤죠?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쭉 첫 번째 질문, 우리 첫 번째 질문. 자, 첫 번째 질문 역행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이게 말이 되냐는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A, B가 IN이면은 BA도 IN인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한번 1분만 고민해 봐요. 이게 어떻게 되나? A 인버스 이런 거 우리 몰라요. A 인버스의 존재의 의미가 뭐죠? 그걸 우리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A, B가 IN이면 BA가 IN인가 이거는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탐구하는 첫 번째 내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제 우리가 행렬이라는 게 뭐 사람들이 뭐 연립 방정식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A11 x1 더하기 A12 x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1n xn 이게 뭐 B1이고, A21 x1 더하기 A22 x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2n xn이 B2고, 이렇게 쭉 가서 AM1 x1 더하기 AM2 x2 더하기 AMN xn이 BNM이 되겠죠. 이런 방정식이 있어요. 이 방정식 어떻게 풀 것이냐 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1학년이니까 생각해 보면은 x 플러스 2y는 3이라는 방정식이 있고 x 더하기 y가 2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이것도 연립 방정식이라 불렀죠. 1차 연립 방정식이라 불렀죠. 우리가 어떻게 풀었어요? 어떻게? 소거법을 풀었죠. 첫 번째 어떻게 풀었어요? 2x 더하기 2y는 4라고 놓고 x 플러스 2y는 3이라고 나서 이거 두 개 뺐죠.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한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풀었어요? x 더하기 2y라는 식에서 x 더하기 y라는 식을 빼서 풀었죠. 그러면 여기는 y만 남고 여기는 x만 남죠. 이거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쭉 생각해 보면은 상수배를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AX는 B라는 노테이션을 쓸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식이에요. 뭔지는 알겠죠? AX, B라는 노테이션 쓸 건데, 이 AX는 B에서 A의 로우들이 있어요. A의 컬럼들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푼다는 거는 A 컬럼들은 별로 생각 안 하고 A 로우들을 상수 곱하고
더하기나 빼기를 해도 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쵸?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은 A라는 행렬이 지금부터 이렇게 쓸게요. 로우 이렇게 쓸게요. 책에서 어떻게 썼지? A의 로우는 이렇게 쓸게요. A의 to 땡땡땡 이게 뭐 나중에 노테이션 바뀔 수 있는데 일단은 A의 로우 M까지 이렇게 쓸게요. 요게 행렬 A죠. 맞죠? 요 행렬 A인데 AI에다가 K를 곱하고 잠깐만 AI에다가 K를 곱하고 더하기 A에 J를 해도 해는 변화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요게 이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이라고 부르는 과정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해집합이라는 거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쓸게요. 임시방편으로 솔루션 뭐 AX는 B 이렇게. 이거는 정식 표기 아니에요. 이거의 해집합은 뭐냐면은 X들을 다 모아놓는데 R의 M승이겠죠. AX는 B가 되는 어떤 X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해집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해집합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 해집합에서 첫 번째 조건, 두 행의 위치를 바꿔도 해집합 변화 X죠. 두 번째, 한 행의 상수배려도 해집합 변화 X죠. 세 번째, 두 행을 더해도 해집합 변화 X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의 기본 원리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엘리멘터리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를 거예요. 로우 오퍼레이션. 로우는 생략할 수 있어요. 기본 행연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하다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말해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할 건데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1, 2, 1, 1이 있었어요. A에. 그럼 얘에다가 뭘 해주고 싶어요? 1행에서 2행을 1행에다 2를 곱해줘요. 그러면은 2, 4, 1, 1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2행 빼기 1행을 해줘요. 그러면은 1, 2, 1, 3, 1, 1이 되죠. 1행에서 2행을 빼주죠. 잘못 적었네. 됐죠?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은 2행에서 1행을 빼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1, 3은 그대로 남아있고 2행에서 1행 빼서 0-2가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냐면은 1행 더하기 2행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을 해줘요. 2행 곱하기 그냥 2분의 3을 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1, 0, 0,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지막으로 2행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요. 그러면은 0, 1이 되죠. 1, 0, 0, 1이 되죠. 자, 이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해볼게요. 1, 2, 1, 1에다가 x가 이제 3, 2가 나왔다 쳐봐요. 그럼 자, 첫 번째 1행에 2 곱했죠?
1행에 2 곱하면은 6, 4, 6, 4, 6, 2가 나오죠. 맞아요? 요 과정을 우리 지금 따라갈 거예요. 1행에 2 곱해줬으니까. 네네. 네. 그쵸? 1행 빼기 2행을 해주면 4, 2가 나오죠. 2행 빼기 1행 해주면 뭐가 나와요? 4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네. 1행 더하기 2행에 2분의 3 곱하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2 나오죠. 그 다음에 2행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어떻게 돼요? 1이 되죠. 그러니까 요 방정식의 해는 뭐였어요? 1 더하기 2는 3이고 1 더하기 1은 2니까 1, 1이죠. 네네. 지금 변하지 않았죠. 네네. 이렇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이죠.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행렬에 대해서 이제 이미 행렬에 대해서 할 건데요. n by n 행렬이 있었어요. 오케이? 그럼 얘에다가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적용해요. 그래서 첫 번째 숫자에 뭐 0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쓸게요. 0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1이 첫 번째로 나와야 돼요. 맨 앞에. 그 밑엔 다 0이어야 돼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다 괄호 쳐서 표기하고요.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거는 그냥 괄호 안 칠게요. 그 다음에 다시 또 0이 나올 수 있어요. 0이 여러 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0이 나오고 1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0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0, 0, 1이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쭉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행렬이 있죠. 1, 0, 0, 0, 0 0, 1, 0, 0, 0 0, 0, 0, 0, 1 이런 행렬이 있죠. 이건 어떻게 돼요? 최초의 1이 나오죠. 최초의 1이 나오죠. 각 최초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에서 최초의 1이 나오는데 여기서 밑은 다 0이죠. 세 번째 최초의 1이 나오는 다 0이죠. 이런 거를 우리가 로우 리듀스드 에슐론 폼이라 부를 거예요. 행간소 사다리 거라 부를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해를 구하든 안 구하든 우리가 그건 할 수 있잖아요. 해를 구하는 과정은 기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거에 해당되냐면은 정리 1.2.3에 해당되는데요. 모든 행은 유한번의 로우 엘리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시행해서 RREF를 만들 수 있어요. 유일하다. 쌤들이랑 뭔가 증명 같은 거는 이렇게 꼭 필요한 게 아니면 하진 않을게요.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정리예요. 여러 가지 질문 있습니까? RREF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해를 구하기 위해서. 해를 구하기 위해서. 연립 방식 푸는 과정이 RREF랑 똑같아요. RREF 구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냥 연립방정식 해 구하는 거랑 RREF 하는 거랑 차이가 있나요? 없어요. 아유. 아예 없고 동일한 과정인데요. 계산하는 방법. 계산은 알고리즘인 거죠. 알고 있죠. 그냥 그 알고리즘을 형식화해 놓은 게 RREF 만드는 과정이에요.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프로세스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 또 볼 건 뭐냐면요. A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었어요. 그럼 이 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서 X1과 X2가 솔루션 오브 AX는 0이었어요. 그러면은 X1 더하기 X2는 어떻게 돼요? 한번 해볼까요? A의 X1 더하기 X2는 뭐예요? A의 X1 더하기 A의 X2죠. 근데 얘가 솔루션 스페이스의 원소였으니까 0이 되고 얘가 0이 되죠. 그럼 얘는 0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x1 더하기 x2도 솔루션 오브 ax는 0이 되죠. 같은 방식으로 이해돼요? x1이 솔루션 오브 ax는 0이었으면은 cx도 솔루션 오브 ax는 0이 되죠. 이거 이해돼요? c 앞으로 빼면 되잖아요. 0 곱하기 c 곱하기 0이 되니까 그냥 0이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뭔가 우리가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RREF를 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오늘 어디까지 할까요? 1장만 다 할게요. 1장만 다 하면은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행렬이 이렇게 돼 있다 쳐봐요. A에다가 1, A에다가 2, 땡땡땡, A에다가 M 이렇게 있으면요, 행의 순서를 바꿔서 상관없다고 그랬죠. 이건 뭐야 되는데요? 이건 어떤 거에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I랑 J를 바꾸는 행렬을 생각해 보면은 A1, A2, AI, AJ, AM 이게 있었는데 이게 뭘로 바뀌어요? 귀찮으니까 바꾸자 합시다. 이거는 여기서 I랑 J만 바꾼 게 되겠죠. J고 I죠. 이거 생각해보면은 이런 과정이에요. 자, 1, 0, 0, 땡땡땡 0, 0, 1, 땡땡땡 0 가다가 1과 1이 바뀌는데 여기는 I, J이고 여기는 J, I예요. 이 행렬 한번 곱해볼게요. 이거를 여기 곱하는데 너무 기니까 내려서 보면은 자, 요 행과 요 행이 곱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A1 남죠? 요 행과 요 행 곱해지면 뭐 남아요? A2 남죠? 쭉 가서 이 행, 딴 건 다 똑같을 거예요. 얘랑 얘가 곱해지면 뭐가 바뀌어요? I, J니까 J번째만 곱해질 거잖아요. 얘만 곱해질 거잖아요. 그럼 AJ가 남겠죠. 땡땡땡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돼요? 요 I번째랑 요거랑 곱해지니까 AI가 남겠죠. 이렇게 되죠. 쭉 가서 나머지는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우 리듀스트 그 엘리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는 이렇게 생긴 행렬을 왼쪽에 곱하는 게 되는 거예요. 행렬을 왼쪽에 곱하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원래 A라는 행렬이 여기 있었잖아요. 이 A라는 행렬이 왼쪽에다가 어떤 매트릭스를 곱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잘 이해한대요? 이 과정을 하니까 I랑 J만 바뀌었죠. 우리가 엘리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하는 과정은 I랑 J를 한번 바꾸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은 실제로 요 매트릭스를 여기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I랑 J가 바뀌었죠. 엘리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 중에서 행 바꾸는 거는 어떤 행렬을 A의 왼쪽에다 곱하는 거랑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로부터. 잘 이해한대요? 이해 안 되면 100번 뒤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A라는 행렬이 원래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엘리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하잖아요. 그럼 I랑 J가 바뀌었죠 지금. 네. 이 과정을 우리가 행렬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 네.
근데 그 행렬을 실제로 곱해보니까 요거 곱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저 행렬을 항상 알 수 있는 건가요? 뭐 이제 알 수 있든 없든 뭔가 어쨌든 있긴 한 거죠. 아, 네. i랑 j를 바꾸는 게 있긴 한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러면 엘레멘터리 오퍼레이션은 어떤 행렬에다가 저런 특수한 행렬을 곱하는 연산이랑 같다는 거네요. 그 말이죠. 네. 정확히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행에다가 상수배를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여기 다시 i에 j를 쓸게요. 여기다 상수배를 곱하는 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냥 1, 0, 0, 0, 0, 1, 땡땡땡 쭉 가다가 c가 하나 나오는 게 되겠죠. 나머지 다 0이고. 그럼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는 건 어떻게 돼요? 1, 0, 0, 0 에다가 중간에 k가 여기 대각각 성분이 아닌 것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A1 땡땡땡 AI 땡땡땡 AM 이렇게 되겠죠? 올랭렬이. 요거는 그냥 그대로 나오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 중간에 1이란 게 어딘가 있을 거고 K란 게 또 어딘가 있을 거죠. 그러면은 1은 그냥 자기 자신을 곱해질 거고 K는 다른 쪽에서 뭔가 K배를 해서 가져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상수배를 곱해서 더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행위를 곱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해됩니까? 근데 모든 엘리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은 전부 다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를 어떤 원래 행렬이 왼쪽에 곱하는 거랑 똑같다는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질문. 첫 번째, 항상 그러냐? 그렇다. 대답 얻었잖아요. 두 번째, 그게 가역 반응이냐? 그러니까 A랑 J를 바꾸는 행렬이 있으면 J랑 I를 바꾸는 행렬이 있냐? 당연히 있겠죠. 상수배 C를 곱하는 거 0이 아니라면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또 더하는 거는 다시 또 빼주면 되니까 또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중요한 얘기가 A에다가 잠깐만 적었네. A에다가 로우 리듀스 A를 엘리멘트 로우 오퍼레이션을 하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뭐랑 똑같냐면은 한 번씩 계속 시행을 해서 U 한 번 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럼 U 한 번이 이런 행렬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라고 부를 거예요. U 한 번이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를 곱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 우리가 이제 A에다가 엘리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해서 B가 됐으면은 A랑 B는 엘리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에서 이렇게 같다 이렇게 쓸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쓸 표기법이에요. 되겠습니까? 근데 왼쪽에만 곱해주는 이유가 있나요? 왼쪽에 곱하는 좋은 질문인데요. 오른쪽에 곱하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로우에다가만 저걸 적용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지잖아요. 그럼 로우끼리 연산이 되죠. 근데 오른쪽에 곱해요. 1, 0, 0, 1이랑 하면 오른쪽에 곱하면요. 이렇게 곱해지니까 이거는 콜룸에 대한 게 돼버리죠. 콜룸들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왼쪽에만 곱할 거예요, 우리는. 자, 그리고 이제 A가 또 중요한 정리 하나가 n by n 매트릭스일 때 다음은 동치이다. 우리가 수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짜잘한 증명이나 엄밀함 같은 걸 조금씩 생략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첫 번째, A가 가역의 정의 생각나죠? AB는 IN이라는 B가 존재하면은 A가 가역이라는 뜻이었어요. 아직 AB는 BA인 건 몰라요. A가 가역이면은 두 번째, A는 항등행렬과 동일해요.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엘리멘트 로우 오퍼레이션 하면은 가역행 IN이 돼요. 근데 궁금한 게
모든 네. 행렬은 사실 그 항등 행렬로 만들 수 있다는 소리 아닌가요? 아니죠. A가 n 바이 매트릭스의 다음은 동치이다. 가역이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모든 행렬이 다 만들 수 있다는 건 아니죠. 요거 두 개가 똑같은 조건이란 거예요. 아 네. A 가역이 아니라면 요거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네. 이해돼요? 세 번째, A는 유한계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들의 곱으로 표현된다. 네 번째, 임의의 B에 대해서 AX는 B는 AX가 B인 거는 유일한 해를 갖는다. 다섯 번째, AX는 0은 X는 0이라는 트리비얼 솔루션만을 갖는다. 트리비얼은 너무 당연해서 그냥 증명할 필요도 없다는 없다는 말이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정리고요. 이런 정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부터 표준 단위 벡터라고 얘를 EJ라 쓸 거예요. EJ는 0부터 1이 하나 나오고 나머지 다 0이에요. 요거는 J1제.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퀴밸런스 클래스랑 파티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조금 뒤에서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 있습니까? 했던 거 중에. 근데 궁금한 게요. 네. 어떤 행렬이든 간에 그럼 계속 엘리멘트 오퍼레이션 하면은 RREF 만들 수 있는. 네, 당연하죠.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게 다 가능해요. 근데 항등 행렬을 못 만드는 거죠. 못 만들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가역이면 만들어지고 뭐 가역 아니면 못 만들어지고. 네네. 또 질문. 없습니까? 예. 선생님 뭐 질문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벡터 공간을 한번 얘기해 보는 걸로 할게요. 저희 뭐 이렇게 주기가 있나요? 아니면 매일 뭐 하는 편할 때 하면 될 것 같아요.